파란 리본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입니다. 한 구독자에 의해서 요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 문제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한동안 등교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 일단 등교 거부 문제는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의 문제라고 전제를 했을 때 어떤 게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7번째고요. 등교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 4번째고, 아이의 문제라면 이 전제에서 3번째 이야기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의 함정, 아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의 함정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라는 이 말을 함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함정이란 말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놓았다는 뜻이고, 당하는 사람은 예기치도 못한 상태에서 부지중에 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고,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시키지 않는 게 좋은 부모라는 이 인식은 한국 부모들에게는 거의 종교 수준으로, 이렇게 종교적 믿음으로까지 확산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보편화된 하나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부모 유형 중에, 한국의 부모 유형 중에는 이 허용적 부모와 과잉적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민주적 부모, 권위적 부모, 허용적 부모, 과잉적 부모,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라는 이 전제에 이것을 종교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허용적 부모이거나 혹은 과잉적 부모에 해당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는 물러터진 부모가 되죠. 기준과 원칙도 없고 아이들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부모 스스로가 무술이나 종으로 전락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상전이나 폭군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획일화되고 규격화되고 뭔가 만들어진 그 무엇들, 어떤 것을 따라만 가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특성, 개인의 어떤 자유, 개인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그런 데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너의 세계, 너의 생각, 너의 어떤 재능을 표현을 해라라는 이런 개념에서의 의미이지, 행동 거지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왜곡을 하면 아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너의 특성에 따른 어떤 너 나름의 어떤 방향을 추구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당위성으로 해석할 위험이 다분하죠. 물론 이 법칙이 적용될 때는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라고 그랬죠. 갓난아기는 어떤 의무사항도 없고 원하기만 하면 되고, 울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울기만 하면 돌봐주는 사람이 알아서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영아기, 갓난아기는 말 그대로 절대 의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아기로 올라가고 학령기까지 올랐으면 더더욱더 아이는 뭔가를 못하는 대상이 아니라 안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가 되고 학령기가 되면 당연히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학교는 의무에 해당이 되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나이가 안 찼거나 또 시간적으로나 그럴 때 아무렇게나 갈 수 없는 곳이고, 또 아무리 가기 싫어도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학교입니다. 이 나라는 중학교 때까지를 의무교육이다, 국가가 정해놓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국민의 4대 의무에 넣어놨기 때문에 안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한다,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고 부모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유가 학교 시스템의 문제나 어떤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나는 보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육을 하고 학교를 마쳤을 때의 어떤 능력을 가지는 그런 능력을 학교가 아니란 다른 방식으로 그 능력까지 도달하게 만들겠다라면 조금 대안이 허용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링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요, 일반 제도화된 학교든 대안학교든 홈스쿨링이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은 반드시 어떤 규율과 규칙, 의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든 규율이 없고 규칙이 없는 그런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도 등교와 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수업 어떤 수준이 있고 또 학업 성취 수준도 있고요. 수업 시간, 점심 시간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급식할 때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또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하는 것,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런 메뉴만 내달라라고 결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을 하면 요즘엔 청소도 안 한다지만 어쨌든 청소 외에 다른 일들, 학급 안에서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요즘에 개인 학습이 아니라 그룹 학습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또 지켜야 될 예의도 있고 같이 협력해야 될 그 무엇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규율이 되고 규칙이 되고 또 지켜야 될 그 무엇이 되고 어떤 의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되겠죠. 아이의 등교 거부가 심하다면 이 아이는 지금 폭군이 되어 있다는 것, 상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령기 이전까지 집에서 왕으로 살아왔던 아이들, 권리만 부여받고 어떤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던 아이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었던 아이, 이런 아이들은 학교라는 어떤 규율, 규칙 속에 들어가면 못 견딥니다. 학교의 첫인상이 금지였고 학교의 첫인상이 의무라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학교는 그렇게 가고 싶은 대상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규칙과 의무라는 것이 그 아이를 옥죄고 속박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전체 다른 학생들 같이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 어떤 정해진 규율 안에서 뭔가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 가장 어떤 조직이 돌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 법칙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지 아이를 통제하고 옥죄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겠지만 학교의 원래 존재 목적이 그러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많은 허용을 받고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받고 학교 오기 이전에 폭군으로 살아오고 왕으로 상전으로 살아왔다면 학교에 가서도 이미 교사도 아랫것에 해당이 되고 왜 집에서 부모가 아랫것에 해당이 됐으니까 학교 가면 교사도 당연히 아랫것에 해당이 되겠죠. 아랫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의무를 얘기하고 규정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하고 뭔가 부과되는 어떤 의무를 자꾸 얘기할 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등교 거부의 문제가 아이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뭐가 문제였을까? 네가 원하는 대로라는 이 교육 철학의 함정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